안녕하십니까. 벨라즈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그동안 2달에 걸쳐서 질 필러하고 열적 치료에 해당되는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몇 가지 질문 많지는 않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는 각 제품별, 예를 들자면 각 병원마다 모든 장비를 다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한 그런 상품명, 예를 들면 레이저라고 해도 레이저의 그 쓴 매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각 회사마다 상품명을 달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차이와 또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는 열적 치료에는 크게 3가지 정도를 나눌 수가 있다고 그동안 설명을 드렸고, 여성의 생식기에 처음으로 상품화된 제품은 사실은 레이저였고, 레이저에는 그게 CO2, 일산화탄소를 사용한 레이저와 두 번째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거는 초음파, 그리고 고주파 치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의 이름은 너무너무 다양해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서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의 그 제품에 대한 우월성을 소개할까요? 그거는 이제 각 병원이 갖고 있는 장비가 좋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초음파 장비나 또는 레이저 장비나 또는 고주파 장비 한 대 정도씩을 갖고 있는 병원이라면 그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가격은 어떤지는 약간의 차이에 따른 용도에 따라 쓰게 되면 3가지 모두를 갖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상품을 꼭 제가 비방하거나 그럴 뜻은 전혀 없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러한 장비들은 비용이 좀 고가일 수밖에 없는 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굉장히 좀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를 사용해서 치료를 받았던 경우에는 비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병원에서 쓸 정도의 장비라면 대부분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서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러한 치료를 받는 분들은 사실은 수술까지 필요 없는 좀 덜 심각한 경우, 경한 경우, 또는 수술을 해야 되나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분들, 내과적 질환이 있어서 맞추기 어렵다든지 또는 폐경이 돼서 이러한 수술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분들은 과거에는 수술을 안 하면 치료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는 했을 때 그 결과가 그닥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이기 때문에 물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비용이라든지 회복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수술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은 그만큼 수술해서 드라마틱한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권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열적 치료 또는 그때 같이 동반되는 필러를 이용한 시술들은 그 효과가 크게 기대되지 않으면 환자분한테 선택을 하거나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를 서너 낳고 골반 조사를 해보니 골반강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즈 테스트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질강 안에 볼륨을 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시술하기 전에 이미 심각하게 좀 많이 이완돼서 누가 봐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는 게 맞지, 거기에 대고 질필러 조금 하고 레이저 조금 하는 거는 한 번쯤은 그 방법밖에 없을까, 아니면 수술에 자신 없는 거는 아닐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질필러라든지 쉽고 빨리, 수술이라는 걱정, 부작용 이런 이유로 필요한 분들에게 비수술을 권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수술만 할 필요는 물론 없겠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시술을 해야 되느냐, 그럼 말아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환자로 대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의사 입장에서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합니다. 물론 과하게 포장되어 있거나 과한 기대를 유발하는 경우는 의도적이거나 또는 본인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은 충분히 돼야 될 겁니다. 어떤 시술도
단돈 몇십만 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성형 수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도 처음에 받을 때는 그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만 자주 받아야 된다든지 필러 같은 경우엔 추가로 또 주사를 맞아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비용이 거의 수술에 버금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이저든 질필러든 필요한 환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수술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분은 꼭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 아주 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으시고 본인한테 맞는 추천을 받았을 때 본인이 한 번 더 검토하시고서 최종 결정은 내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하기 쉽고 비용이 덜 든다고 그래서 효과도 없다면 그런 시술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비용이 좀 들고 환자가 회복이 좀 시간이 걸리고 불편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한 번에 얻어서 확실히 다른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2달에 걸쳐서 질필러와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새해부터 새로운 콘텐츠가 아마 준비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많은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재수술을 요구를 하거나 필요한 분들이 꽤 많고 저희 병원에 늘어나는 추세라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시술이 아닌 한번 시술 후에 생긴 문제라든지 또는 좀 더 괜찮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재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준비해서 그런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에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